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42.8%의 지지세를 기록했죠. 김기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60.5%의 선택을 받으며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안 의원 측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입장인데요. 김 의원 측은 여론조사와 실제 당심은 다르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기세 한마디로 파죽지세입니다. 당대표 적합도에서 42.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김기현 의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다 자평을 내놨는데요. 내년 당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할 후보가 누구냐?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그 당대표가 누구냐? 거기에 의견들이 전국적으로 수렴되는 현상 아닌가.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는 친윤계 애써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당심은 다르다. 단골 메뉴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나경원 그만두고 또 유승민 그만두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분들은 김기현하고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차라리 안철수를 찍자. 그래서 그 두 분의 지지세들이 안철수로 모였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이번 조사 유승민 전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이뤄졌죠. 유 전 의원의 지지세 11.9%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유 전 의원에게 향했던 표심, 이 역시 안 의원에게 갈 거다 인정을 한 걸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 김기현 가상 양자 대결, 안 의원이 60.5%로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30%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안 의원 측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다만 안풍,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상승세인데 물론 그 여론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빗방울 하나가 모이면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결국은 거의 이제 100만 당원 정도 되면은 민심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대현을 주장하던 김기현 의원 측 상황이 머쓱해졌죠. 한동안 잠잠하던 장제원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다시 한번 윤김 동일체론을 외쳤습니다. 글쎄요, 과연 약발이 먹힐까 싶습니다. 김 의원이 윤심을 업었다는 사실 모르는 당원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 그 힘을 믿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과 생각을 내뱉어야지 어떤 힘 있는 권력자의 마음에 들도록 하겠다. 그게 마마보이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윤심팔이, 윤심마켓, 장심팔이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심의 이름으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을 낙마시켰죠. 그 역풍이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TK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나 그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 동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이상 징후가 많이 느껴졌어요. 이상 징후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표심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분노의 투표를 할 때는 별로 답이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단 린치라는 표현까지 나온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행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김기현 의원이 자생력을 갖췄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었겠죠. 안철수 의원, 이 팀을 파고들었습니다. 완전한 일체론에 맞서 완전한 조합론을 내세웠는데요. 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승리의 조합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합해서 이제는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당대표가 돼서 당과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것을 이미 저는 작년에 증명한 셈이죠. 윤석열, 안철수 조합,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여론의 동향에 가장 민감한 게 현역 의원들이죠. 김기현 의원에게 줄을 섰던 의원들, 요즘 이른바 납김 반안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김기현 후보님 그쪽 캠프가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줄 세우기 정치한다 그런 비판을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밤에는 저희한테 또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김기현 선배한테 줄 쓰시고 예. 표는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안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을 하면서 짐짓 여유도 보였습니다. 집안 뿌리가 제가 경북 영주고요. 거기다가 부산 출신인데다가 수도권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저와 인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명 이상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뭐 공개적으로는 아니라도 비공개적으로는 파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캠프에서. 예, 20분 넘죠. 전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걸까요? 장제원 의원이 플랜 B 구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어떻게 친윤 후보를 당선시킬지 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최고위원 이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넷이 합심을 하면은 당대표 내칠 수 있는. 지금 김기현 대표도 중요하지만 좀 최고위원 조합을 짜는 거에 지금 머리가 지금 막 아프시다고 이미 그러더라고요. 당대표는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4명을 짜놓으려고. 4명을 친윤을 못 만들어 놓으면 안철수가 대표가 됐을 경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요. 김기현 의원도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프로배구 김연경 선수 그리고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죠. 꽃다발도 미리 준비해왔다며 마치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당혹스럽다였습니다. 제가 남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름도 모른다. 잠깐 김기현 의원 이름도 모른다고요? 아, 이름도 모른다고. 야, 내가 2분 만났다. 2분 만났는데 꽃다발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가져왔더라. 구조에 떨렁 사진 찍고 그냥 갔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한마디로 일면식도 없다는 건데요. 김 의원이 내놓은 변명, 당황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가수 남진 씨가 의원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이 정도면 기적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윤계도 수습이 어렵다고 본 걸까요? 보좌진에게 슬쩍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선거판이 멀어지면 저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밑에서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우연히 그냥 만나가지고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저분들이 우연히 만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꽃다발을 준비했다 줬을 리는 없잖아요. 저런 멘트를 쓴 건 확실히 거짓말이죠. 제가 본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 저 페이스북 이런 거는 또 이제 공보팀, 비서실 이런 데 쓰는 경우도 많죠. 김 의원 측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자 이번엔 대국 팬들이 들고 일어났죠.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 결국 마지못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떻든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진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연예인이시고 한 분은 또 운동선수로서 유명인이신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표현 과정에서 다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의 헛발질, 안 의원에겐 호재입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은 그러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힙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은 총선 기간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 김 의원 측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안철수 의원의 해진 양말 공개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는데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양말 색깔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이쪽은 좀 덜하네요.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다. 조금 연출된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지지자가 양말을 가져왔는데 그날 하필 이 구멍난 양말 신고 나왔을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을 것이니라. 안 의원은 청중들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말을 공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죠. 더욱이 구멍난 양말은 아니었다며 양말의 재질까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양말 선물 받은 후에 신고 있던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그 양말도 구멍이 나가지고 아니 구멍은 안 났습니다. 해졌어요. 시스루입니다. 시스루. 진짜 시스루네요. 예. 속이 보인. 요즘 대구시장 겸 정치평론가로 맹활약 중이죠. 시정보다 평론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양측의 공방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유치함을 봐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유치함, 누군가에겐 꿀잼이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관전평으로 마무리합니다. 쇼하고 있는 나훈아쇼, 남진쇼는 봤어도 김기현이 남진과 함께 쇼는 처음 봅니다. 플라워 소품까지 동원된 다작쇼였으니까 결국 자살골대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양말쇼까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목불 인견 가방입니다.